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반려민법 강의. 여기에 있는 문제를 보는 거고, 양 교수님이 책을 4권으로 교과서를 출간하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공 53페이지 1번 문제 그냥 봅니다. 갑은 을로부터, 물론 당연히 내 교과서에는 등기부를 간단하게 그려놨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갑은 을로부터, 말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내도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랬지. 그때 워낙 가난해가지고 책 하나 사면은 악기가 본다고 손때가 묻을까. 아휴, 그러다가 시험 떨어진 거지. 그 법서 한 해 열심히 보고, 뭐 필기할 거 필기하고 한번 보고 치우십시오. 어차피 내년 되면 또 책 바뀔 건데. 갑은 을로부터 토지 처분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병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을이 소유자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처분권 부여받았다라고 하길래 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을은 병이 무단으로 토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소송에서 누구에게 어떤 증명 책임이 있는가 했는데, 이거는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보는 거죠. 등기가 일단 되면은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는 거. 대리권 존재의 추정력,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추정력, 그런 것들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요거 무효다라고 말소 주장하는 을이 그 병에게 처분권이 없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2번, 갑은 을에게, 그러니까는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중에 있는 교재 보면은 판례를 쫙 써놨는데 공부할 때 부담을 간다는 거지. 그걸 다 써야 되나?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원리를 쓰라 했습니다. 원리를. 2번, 갑은 을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1년 후라여 1억 원을 빌려줬다. 을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엑스토지에 갑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을이고, 그 다음에 갑에게 저당권 설정해 줬다. 그런데 얼마 후 옳은 관련 수를 위조하여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갑이 저당권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해놨는데, 역시 유튜브 보더라도 저당권 등기 불법 말소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많이 나오죠. 많이.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것 때문에도 연결되는데,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간단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등기부 을구에 K은행의 건저당이 말소되었고, 그게 말소되니까 등기부상 깨끗하다는 거지. 그래서 매입을 하고, 하여튼 일단 그 자기도 현금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매입을 하고, 등기부에 보니까 얼굴가 깨끗하니까 또 K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서 건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앞에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던 그 K은행 같은 은행이었는데, 어쨌든 앞에 말소된 거 그 은행이 이제 이자 이런 거 변제하지 않는다고 경매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
은행 같은 경우에 그 말소된 게 매도한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말소시켰다는 거죠. 불법 말소되면은 그 불법 말소된 게 무효인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읽으면은 저당권에 있어서의 등기는 권리 취득 요건이지 그 등기는 저당권의 효력 유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 등기부가 불타 없어진지 간에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면 그 저당권은 존속하는 거라는 거. 존속하는데 불법으로 말소되어 있으면은 그 저당권자는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권적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을 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물건을 가진 자라야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거고 물건 안 가진 자라면 채권적 청구권이 있겠지. 그렇고 그래가지고 새로 소유권 취득했던 그 사람은 뭐 경매대모로 인해서 뭐 전 재산을 날린 거죠. 물론 매도한 그 사람 돈 받아가지고 도망갔겠죠. 잡으면은 형사적으로 처벌받겠죠. 뭐 공정정서, 뭐 부실기재죄, 뭐 사기죄, 뭐 온갖 거 다 뭐 처벌받겠지만 돈은 가지고 있으면 받는 거고 안 가지고 있으면은 못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소송 들어가서 승소 판결 받으면 돈 받나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은 줄 놈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받아올 방법이 있는 거고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의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었다. 따라서 갑의 저당권은 소멸 아닌 거다. 그 1번에 불법 말소된 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 말미에 보면은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러죠. 따라서 2번 말소 회복 등기의 상대방 이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상대방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에 있는 병은 승낙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당시의 소유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소를 하고 그때 이해관계에 있는 병에게는 승낙하라 라고 소를 제기해야 되죠. 얘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임차권 등기 말소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다른 법률 전문가들이 말소를 못 시켜줘가지고 결국에 나한테 왔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임차권 등기의 그 가압류가 은행이 3개가 있다는 거죠. 은행이 2개 있고 일반 법인이 1개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법인이었고 그 위에 3개가 은행이었습니다. 하여튼 KPT 은행 3개가 가압류를 해놨는데 그 임차권자인 법인도 뭐 연락이 안 되고 법인하고 연락이 돼야 뭐 어떻게 갈 건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보증금은 이미 차임에 다 공제되고 남는 게 없었고 그러면 KPT 은행 최고선 뭐 빈 곳에 가압류해놓은 거죠. 그걸 말소시키려고 하면은 그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송이 지금 몇 개 되는 겁니까? 토지, 건물, 기본적으로 8개 되는 거죠. 8개. 그 다음에 승소 판결 받고 나면은 말소 등기해야 되죠. 일은 10개가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3번.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권자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압류를 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압류. 소유권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한 게 아니고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압류한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결정이 제3채무자인 갑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갑은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다음 계약에 따라 X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그러니까는 가압류된 것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의 소가 들어오면은 가압류 해제 조건부 이전 등기 청구하라, 뭐 이전 등기하라라고 판결 내릴 건데, 지금은 요 가압류는 등기부에 흔적도 없으니까 둘이서 매매 계약서 가지고 어라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어른 정에게 부동산을 매가하여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때 병은 정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말 청구할 수 없죠. 왜? 병의 권리는 채권일 뿐이고 그 채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지도 않았으니까 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병은 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다음 2번, 병은 갑이나 을에 대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는 가압류된 게 을에 대한 채권자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그걸 가압류했으니까 결국에 갑과 을은 이 가압류된 사실들을 알고 있겠죠. 하여튼 뭐 갑에게 통지가 갈 것이고, 또 매매계약 체결할 때 뭐 갑이 을에게 이런 사실을 어떻게 되냐 물어봤겠죠. 어쨌든 을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우리 변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쨌든 알고 있는 갑을이 그 다른 사람 을을 통해서 정에게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거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4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답안지 쓸 때 교과서 외워가지고 판례 외워가지고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무슨 수로 외울 건데. 갑은 을소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이다. 갑은 가등기권자. 근데 X소지는 같은 지분으로 지식도와 토지 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한 병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중복 등기가 존재한다. 일단 뭐 대장이 없다. 일단 무효이겠죠. 물론 뭐 동일인이 아닌 그 소유자가 동일이 아닌 중복 등기가 존재할 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무효다 하는 그 판례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될 것이고, 어쨌든 병명의 등기는 무효인데, 그러나 어른 위와 같은 중복 등기 사실을 알면서도 병의 소유권 불용 등기 말소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갑이 가등기 권리자로서 직접 병을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죠. 왜? 가등기 뭐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면은 뭐 그 가등기 순위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가등기 인체로는 채권이죠. 일단 가등기 추정력도 없죠.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추정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채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제3자인 병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그 가등기가 있는 거에 저당권을 넣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때 하면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를 풀면서 전공 32페이지나 했던 그 가등기와 관련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당권을 넣어서 했던 게 전공 31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앞에 할 때 그 저당권을 추가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가등기 인체로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5번. 갑은 이 5번이 이번 문제였던가.
6번 문제. 5번 그대로 교과서 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배우자 을에게 명의 신탁한 후, 부부간의 명의 신탁이니까 일단 유효하다. 이거 한번 돌려보시고, 을의 사업상 발생되는 채무로 인하여 X부동산의 압류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갑을 가등기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등기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다. 그래서 배우자 을에게 명의 신탁한 후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해뒀다. 그 후 X부동산의 병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다음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별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의 가압류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1번 이 경우 갑이 다시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어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가등기권자가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그 가등기와 별개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 등기 사이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 등기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라면 등기부에 기록된 걸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가등기 권리자를 보호해 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물권과 채권은 혼동 안 된다. 채권은 채무와 혼동되고 물권은 또 다른 물권과 혼동되는 것이지. 즉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혼동될 수 있는 것이지 물권과 채권이 혼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2번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갑의 대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가라고 했는데 소멸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야 갑이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2번 만일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 갑 명의의 소유권 인등기가 되기 전에 X부동산에 관하여 병의 가압류 등기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요거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혼동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고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등기의 존재 의의가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6번 한번 보시면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X부동산에 관하여 그림 보시면은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X부동산에 관하여 위조된 갑과 을명의 사이의 매매 예약 계약서에 의해서 10년 10월 19일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을명의로 무효인 가등기가 마쳤다. 일단 위조 해가지고 어쨌든 위조라고 쓴 거죠. 없는 거니까 그냥 을명의의 가등기가 2010년 10월 19일 날 격려되었다. 병은 갑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X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신청하여 12년 4월 25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강제경매 기입등기 2012년 4월 25일 날 마쳐졌다. 이후 을이 갑으로부터 X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면서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12년 7월 5일 X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면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하는 거죠. 그래서 직권 말소가 되었다. 병은 무효인 위 가등기는 순위 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을 명의의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를 수 없고 경매기시 결정 등기 이후의 처분행위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증 권리로 하여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본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요 법리는 앞의 시간에도 봤습니다. 병이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본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해놨는데,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권이 있는가? 일단 결론은 이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권이 없습니다. 또한 병은 갑과 을의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 합의는 압류 등기, 인 강제경미 개수 결정 등기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위 가등기는 병에 대해서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본 등기의 순위는 병의 압류 등기보다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은 을에게 무효인 가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갑은 이상과 같이 을에 대한 본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그래서 그냥 주의적으로 병은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말소 청구를 하다가 소송 계속 중에 예비적으로 강제갱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해놨는데, 1번 병이 갑을 대위하여 을 명의의 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 본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나를 따져봐야 되는데, 갑은 을한테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유용의 합의가 있고, 이 유용의 합의 무효인 등기와 유용 합의 사이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 유효한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판례 표현이 그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길게 써놓은 거고, 결론적으로 병은 갑을 대위하여 을 명의의 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의 주의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 이라는데, 무효등기 유용의 효력이 문제된다. 무효등기의 유용,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무효인 등기와 일치하는 유효한 실체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무효등기를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예를 한 개 써놓은 거고, 판례는 무효등기 유용 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실체관계가 있다면 그 유용을 허용하지만, 무효인 등기와 당사자 간 유용 합의 사이에 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당사자 간의 무효등기 유용 합의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안에서 갑은 을과 무효등기 유용을 한 당사자이고 그들 간에는 그 유용 합의와 일치하는 실체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하는 주의적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것. 뭐 2번까지 넘어가고, 3번 병이 을을 상대로 말소된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가 있고 유용의 합의가 있기 전에 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 말소된 것이니까, 어떤 1번에 한번 보시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상 이해관계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해야 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회복 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행해야 된다. 등기법과 관련되는 것이고, 경매기시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람은 법원이 경매기시결정 기입 등기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회복 절차에 대한 승낙 청구 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되면은 어느 정도의 대항력은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병 자신은 갑을 간의 무효 등기 후 그 유용 합의 사이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의 명의자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등기에 대한 기한 대항력을 가졌던 자이므로
갑으로의 유용합의는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의 예비적 충분은 인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교과서 뺏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리를 쓰라는 거고. 일단 이번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